이번에는 어제 라이브에서 못다한 얘기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컴퓨터 다루는 방법, 한글, 파워포인트, 그리고 자판 연습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판 연습은 어떻게 시키는데?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거의 누구나 알만한 대중적인 연습 프로그램이 있죠. 뭘까요? 한컴 타자 연습입니다. 그거에 보시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자판, 즉 글자, 위치에 대한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의 위치를 익혔다. 그러면 글을 한번 써봐야겠죠. 짧은 글 연습도 있고 긴 글 연습도 있고, 또 속도를 만약에 높이고 싶으시다 하시면 거기 있는 게임 모드, 단어 게임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자판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게 연습이 되어야만 기본적인 레포트, 감상문, 사업계획서 이런 컴퓨터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술,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 방법이 익혀집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못다한 얘기, 라이브의 뒷 얘기고, 컴퓨터 관련 연습 얘기 중에 어떤 걸로 연습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부모님들이, 양육자분들이 또는 가족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발달 장애든지 뭐 신체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바우처 치료사로서 일을 해보고도 싶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 또,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양육자인 내가, 가족인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공부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발달재활 같은 경우는 과목 이수는 굉장히 그나마 수월합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두 전공과 두 자격 인증 자격증, 발달재활 서비스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치료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
치료, 그 다음에 운동 치료, 기타 등등 영역들이 있죠. 이 영역들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인 거예요. 자격증이 아니고 자격 인증입니다.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이런 거는 공부를 하셔야 이 바우처 사업의 치료사로서 최소한 지원을 하실 수 있고, 바우처 치료비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습이 관건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운동 발달과 감각 통합, 발달 재활 서비스 영역에선 감각 발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정확히 말하자면 청능사, 그러니까 청각 관련 전공까지 해서 이 세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언어치료 영역이랄지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 다음에 심리운동, 이런 기타 등등의 상담학, 그 다음에 심리학 관련 전공들은 일단 과목 이수를 하시는 게 관건이고 하실 수는 있는데, 실습이 제일 문제고 관건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아이들은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이제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뇌병변, 기타 등등의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정하는 그 유형들이 있어요. 그 해당되는 유형의 장애 아동,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그 상위 연령이 만 18세까지잖아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발달 재활이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발달 재활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 이런 영역의 치료들이 바우처, 즉 국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발달 재활 서비스라는 바우처 유형이고요. 또 치료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드리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나중에 자세히 다뤄드릴 거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에서 실습이 관건인데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성장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뭐냐? 성장기, 아동기라고 하면 우리가 뭐를 떠올릴 수 있죠? 초, 중, 고등학교를
떠올릴 수 있죠. 이 과정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치료사를 인증하는 제도고요. 자격증이 아니라 인증. 즉,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치료사로서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습니다 하는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인증이 없으면 발달재활 서비스를 시행을 하더라도 치료사 본인의 아이디와 이름으로 결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발달재활 서비스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이버가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실습이 관건인 이유는 성장기 아이들, 학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아동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들의 시간 타임이 대부분 오후, 점심시간 이후, 즉 1시 이후부터 3시가 가장 피크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늦은 저녁, 이럴 때에 이제 타임이 몰려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인증 취득자이기도 하지만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이 아이들이 어느 시간대 주로 오고 가는지. 이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습이 관건인 이유는 이 아이들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만날 수는 있는데 이제 실습처에서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고 워낙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는 많은데 왜 이게 실습이 구하는 게 관건이고 어렵냐면 아이들은 학교 행사, 어린이집 행사, 뭐 유치원 행사, 가족 행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강 세션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보강을 와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중간에 양육자분들께서 치료사분들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케이스가 캔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습처에서도 많이 난감합니다. 실상 우리가 대부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대부분 실습들을 하시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성장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뭐 기타 등등 여러 곳들의 행사로 빠지게 되고 또 보강 이슈가 생기고 보강 이슈까지 생기면은 괜찮죠. 괜찮은데 양육자분들 본인들이 믿지 못해서 캔슬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케이스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딜레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워낙 기관에 많이 다니잖아요. 바우처 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다양한 케이스로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만 치료 케이스 안에서 돌보고 세션을 진행하기에도 바쁜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치료사를 많이 필요를 해요. 그런 곳에서. 근데 다만 어려운 점은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아이들 경과에 대한 그런 것도 써야 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작성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서류와 절차나 이런 게 많아요. 행정적인 게.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실습생을 받는 걸.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아이들 거 서류하고 행정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우리 실습생들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환경적인 거를 새롭게 보이게 될 경우에 아이들의 낯가림 또는 낯가림으로 인한 도전적인 행동, 돌발적인 행동, 상동 행동 이런 게 조금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폭력성을 나타내거나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에 가시게 되면 기관에 있는 기자재 뭐 놀이치료 실습하시는 분들은 장난감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전 이제 미술치료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인증자인데 저희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물감이 될 수도 있고 뭐 크레파스가 될 수도 있고 연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술 도구들이 있겠죠? 그 도구들이 과연 영구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모성 제품인가요? 대부분 소모성 제품이고 영구적이지 않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 요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치게 돼도 돈이고 다시 사야 돼도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발달재활센터를 비롯한 사설치료 바우처 센터들 또는 사설치료 비바우처 센터들은
실습생, 저희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그 다음에 심리학 전공자들은 실습생 또는 수련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서 그런 세션을 진행하고 상위 상위 자격 체계자, 그러니까 지도 감독관이 있어요. 임상실습 지도자라고도 하고 수련 감독관, 임상 감독, 교육 전문가 이런 식으로 상위 자격 체계자가 있어요. 대부분의 인지도 있고 명망 있고 공신력 있는 소위 전공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곳들은 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임상 감독, 수련 감독, 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 체계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임상실습, 수련 과정 안에서 지도 감독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세션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멘트 받는 거를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이 슈퍼비전을 하게 되면 또 저희를 지도 감독해 주시는 그 임상실습 지도자 내지는 임상 감독자 내지는 수련 감독자가 저희에 대한 코멘트를 했던 걸 또 서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 쓸 게 2중, 3중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양육자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많은 수련 감독자 자격 보유하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지도 감독자, 수련 감독자,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잘 하지 않으세요. 활동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키워낸 제자들 또는 본인 지도교수의 제자들만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련생, 즉 실습생이 워낙 그 인구수가 많아요. 근데 슈퍼바이저는 거기에 슈퍼바이저는 그러니까 임상 감독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 수요 대비 너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요. 그래서 업무가 가중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버거워하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현장에서는 항상 치료사 못 구한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양육자분들도 치료사 선생님이 빨리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번 그만두면 또 내지는
짧으면 한두 달, 뭐 길게는 1, 2년, 뭐 5년까지도 치료사가 못 구해줘서 치료를 못 받는다. 이러시는데, 치료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양육자분들께서 우리 실습생들한테 조금 너무 초보처럼 보이고 해서 못 믿어올지라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세요. 그 실습 경험에서 이제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슈퍼바이저도 별로 주지도 않고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부모님들이 믿지 못하셔서 반대가 심하셔서 못하는 경우가 제가 현장 실습해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대상자로 있어본 결과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한 번만 아니 그때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그때까지만 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실습을 하겠다 했을 때 거부감 드실 수 있고 충분히 못 믿어오실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또 다른 치료사고 또 다른 제공 인력 인증자거든요. 근데 많은 제공 인력 인증자가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경험을 미친 듯이 쌓아도 부족한데 실습생으로서 갔을 때 슈퍼비전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허락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게 해결돼야만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다음에 가족분들, 양육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치료사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조금만 배우는 과정이시니까 조금 모자랄지라도 지켜봐 주시면 또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임상 현장 그러니까 바우처 센터 안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그 처음 단계가 현장 실습입니다. 근데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우선 이것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많은 수의 장애 아동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위해서 발달재활 제공 인력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왜 취득하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세요. 본인들은 치료사 자체를 못 믿었으면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서 왜 자기는 내 아이가 장애라는 이유로 취득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또 다른 실습생이 되시잖아요.
그 실습생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본인들만 못 구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어려운 이유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현실적인 행정,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믿음, 3번, 그 다음에 이 과정 안에서의 기자재가 망가지고 또는 새로 사야 되는 그런 물품들에 대한 부대 비용, 결론은 다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 감독자라고 하는 분들을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이 슈퍼바이저들이 코멘트, 슈퍼비전을 하는 데 드는 시간과 그 다음에 행정적 역량, 비용,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소요돼서 어렵고,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일정 변수,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달제와 실습이 어려운 거는 대부분의 실습생분들이 아이를 키우신다거나 뭐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해서 시간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빼고 싶은데 휴가도 잘 쓰질 못할 수도 있고, 이래서 주말 실습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는 저녁 실습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시고 정상 발달이든 장애 아이든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그 실습 시간 동안의 공백,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활동 지원사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 아이를 돌봐주시는 돌보미 분들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그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하고 메울 것인가요? 지원 인력, 활동 지원사. 저희 때는 활동 보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법령이 제정되면서 활동 지원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장애 아동 돌보미. 그쪽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실습 시간 동안 활동 지원사한테 맡기면 돼. 돌보미한테 맡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양육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그분들도 상황이 있고,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이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이고, 각자의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두 번은 인정으로 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약속된 시간에서 계속 딜레이 되고 펑크 나고 그 다음에 너무 자주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아이를 지원 인력 어느 누구도 안 맡으려 합니다. 우리는 양육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장애판 안에서 장애계 안에서 이용자와 지원 인력 간에 신용도로 작용을 합니다. 아이에 대한 아이 부모, 양육자, 가족에 대한 평가가 이 아이의 신용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게 누적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지역 안에서만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타고 얘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타고 들어가서 또 얘기 듣다 보면 또 거기서 소문이 또 퍼져요. 그래서 아이를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달재활 실습이건 사회복지 실습이건 돌봄을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와 발달재활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둘 다 실습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하지만 저는 양쪽 자격과 인증을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랑 발달재활 제공 인력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증을 다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전공 교육과정부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사회복지는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행정, 그러니까 행정을 배우는 게 사회복지예요. 즉 서류를 배운다고요. 직접적인 치료사로서의 역할을, 재활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치료 전문가가 아니고 재활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 전문가로서의 포맷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이란 것. 그리고 발달 재활 내지는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 기타 등등 행동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이런 발달 재활 관련은 아이의 발달, 그 다음에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활 영역에 전문적인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배우는 접근 방식을 배우고 그걸 적용하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양육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치료 과정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발달 재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행정과 재활 전문가, 그러니까 행정 전문 과정, 재활 전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이 참 웃긴 게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라 해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좋아요. 그 안에서 쉽게 따려고 내가 장애 아이를 키우는데 쉽게 따는 방법 없을까? 뭐 나는 장애 아이를 키우니까 무조건 전문가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내 아이가 배우는 치료 과정의 치료사는 전문가는 되게 빡세게 배우고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을 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아이의 행동 개선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맨날 쉬운 길, 빠른 길,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우신 거예요. 배우는 과정에서 제대로 꼼꼼히 배우셔야 내 아이한테 내 주변 장애 친구들, 그 다음에 장애 성인들한테 제대로 된 전문가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배우세요. 꼼꼼하게. 실습 가서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말고 뭐 관찰 실습을 하면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안에서 행동을 했고 언어적인 게 어떻게 발현이 됐으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증상과 행동 패턴 이런 게 생겼을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는지 관찰 실습에서는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대1 개별 임상에서는 직접 진행을 하시는데 그 보셨던 거를 토대로 이제 그 아이의 반응과 관찰 경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걸 해줬을 때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해서 꼼꼼하게 배우세요. 양육자분들 중에 그렇게 깐깐하게 또는 올곧게 빡세게 배우신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쉽게 따고 싶대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본인들이 쉽게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양육자분들이 원하시는 전문가랍시고 어디 사회복지기관이든 사설 바우처 치료센터 기관이든 그런 곳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뭐 도전적인 행동, 그 다음에 상동 행동 이런 것들이 발현이 돼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없네. 아무런 대처도 아무런 반응도 할지 몰라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 그러면 그때 그분에게 당장 달려가서 따지실 거잖아요. 네가 무슨 전문가냐고. 본인은 그렇게 할 거면서 왜 정작 본인은 쉽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온 분들한테 그렇게 깐깐하게 구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도 한낱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내 아이를 대하는 전문가들한테만 그렇게 깐깐하게 구세요? 그리고 왜 본인들은 쉽게 쉽게 하고 싶으세요? 누가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활동지원사, 돌보미가 당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당신 아이만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음, 이 두 개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들이대시는 분들 보면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 내 아이를 위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쭉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결론은 자기는 정보를 얻고 싶고 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양육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제대로 된 오픈소스, 그러니까 정보, 즉 내 아이가 만약에 내가 없어도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교류와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그냥 표면적인 이유, 내 아이를 돕고 싶다, 그 다음에 내 주변 아이들을 돕고 싶다, 이런 그냥 아니란 그냥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냥 둘러대기식, 보여주기식 전문가로서의 모멘텀을 원하는 거예요. 난 쉽게 배우고 싶고 전문가로서 티는 내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어. 그리고 나는 똑바로 된 정보를 얻고 싶어. 근데 어디서 주는 곳이 없어. 뭐 부모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복지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배워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내가 없어도 내 아이가 무시당하고 집에 박혀 있고 히키코모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론은 아이의 주변 환경에 대한 오픈소스, 어떻게 하면 뭘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본인들이 배워서 어, 아이에게 정보를 주시려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음, 이렇게 저렇게 차라리 찾아다니면서 어? 교집합을 찾으세요. 취업해놓고 막상 월급 받으니까 뭐 이제 급여가 일정하니까 지원금이 사라진다고 떽떽거리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재원이 어? 경, 그 예산이 아니 전 세계 돈이라는 게 무한정 있습니까? 무제한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재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아이는 더 지원받아야 되고, 왜 우리 가족은 애가 장애가 있으니까 더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벌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숨통은 트이지 않지만 벌이가 있으니까 그만큼을 음, 지원을 줄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정적이고 무제한이 아니니까. 투덜투덜 거릴 시간에 사회복지사 발달잘 따지 마시고 그냥 그 지원을 제대로 받고 싶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일일이 발품 파세요. 어? 맨날 이상한 하소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똑바로 현실을 봅시다. 예? 똑바로. 맨날 애들 핑계 대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어? 취업을 하든 뭐 다시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하시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는데 취업했다고 지원 막 줄어든다고 찡찡거리는 거 보면 진짜 이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왜 본인들은 쉽게 공부해야 되고 쉽게 따야 되는데요? 단순히 장애 아이를 키우니까? 그러면 다른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제대로 공부하시고 빡세게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내 주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병풍이에요? 들러리예요? 그냥 어디 꽈다는 보리자루입니까?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는 지원사업 신청하고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사회복지는 지원사업을 만드는 계획서, 행정을 가르치는 것이지 양육자분들,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주는 전공이 아니에요. 똑같이 발품 팔아야 돼요. 전공자들도. 법이 바뀌면 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 전공을 했다고 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뭐, 발달재활, 사회복지, 다 전공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는, 우리 장애인들은 신용도라는 게 있다고. 그 신용도 망가지면 어느 지역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건 본인들이 자초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제대로 된 정보를 원하고 제대로 된 치료사를 만나고 싶으면 어, 돌아다니면서 어, 내 아이랑 맞고 본인이랑 맞는 분들을 어, 찾는 과정을 거쳐야지. 쉽게 딴다고 실습하고 해서 사회복지사 발달재활 제공 인력이 되면 뭐예요? 또 취업해서 돈 벌게 되면 또 찡찡거릴 거면서. 어, 일반적인 부모님들처럼 뭐 이해라도 해주실 거예요? 좀 초보니까 부족하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하실 수 있냐고. 아니면서 왜 본인들은 맨날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어? 할 수 있다고. 그럼 쉽게 하려는 공부가 아니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지. 진짜. 한두 살 먹은 애냐고. 아니, 24시간 돌보 뭐 어쩌고 떠들기 전에 직접 전문가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내 아이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것부터 같이 해줘야 되냐고. 애가 일상에서 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들 사후를 생각하냐고요. 하나라도 해봤어야, 지원 인력이 와도, 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완전히 의사소통 안 되고, 진짜, 최중증이라 몸을 아예 못 가눠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몸을 아예 못 가누고, 폭력성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음, 말 그대로 본인들 말대로 24시간 돌봄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애들 말고, 어? 그런 애들 말고 나머지, 그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애들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맨날 사후 어쩌고 떠들고, 전문가가 없어서 내가 공부를 하네, 뭐 어쩌네. 하지 말고, 공부를 할 거면, 어? 제대로 하시고, 실습을 해야 되니까, 실습할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서 공부를 시작하시자고요. 에? 제발. 그게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황이 안 되니까. 왜 당신 아이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지원을 더 받아야 되고 맨날 도움만 받아야 되는데 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뭔가 어? 찾아보고 같이 해볼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인지적인 능력도 안 돼, 뭐 신체적인 능력도 안 돼, 이런 애들 아니고서는 이게 뭐 맨날 양육자 본인들께서 차별 어쩌고 떠드는데 오히려 이런 이런 상황을 만드는 본인들이 차별을 하는 현 상황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게 현실인데. 정보를 얻고 싶으면, 물어보라고.
여러 곳에서 비교를 해보고 거기 안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지. 쓸데없이 공부해서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라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표면만 사회복지사 발달지원 제공 인력 달고 있으면 전문가냐고. 뭐 진짜 할 말 없는데 이러지 좀 맙시다.